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보다 큰 실수 k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가라는 조건 먼저 보면은 리미트 극한값이 2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편의상 gx라는 함수로 볼게요. 즉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라는 이 함수를 gx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극한을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fx분의 x 플러스 k에 대해서 g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녀석이 2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극한값에서는 fx랑 gx가 섞여 있죠. 그래서 통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를 g로 만들던가 아니면 g를 f로 만들던가. 당연히 f를 g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려고 우리가 치환한 거잖아요, 사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g'x라는 거. 아하, g'x가 결국에 fx. 천천히 써볼게요. 자, 하나. 첫 번째는 위끝 아래끝 대입하는 거죠. g0이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x가 f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최대한 다시 반영해서 극한값을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g'x가 될 거고 분모는 자, 분자는요. x 플러스 k 곱하기 gx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녀석이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 만나면 항상 기본 개념이에요, 개념. x가 0으로 가면 뭐예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 역시도 0으로 가야겠죠. 그쵸?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0분의 0꼴이 된다라는 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극한값 자체를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g'x분의 x 플러스 k 요거는 우리가 따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극한에서 수렴하는 것들은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따로 쓸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g'x분의 자, 분자는 뭐예요? x 플러스 k인데 x가 0으로 가면 그냥 k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극한값을 분배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각각이 전부 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시켰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극한을 분배시킬 수 있으려면 얘도 수렴해야 되고 얘도 수렴해야겠죠. 그런데 이 값은 뭐로 수렴해요? x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g0이라고 쓰고 여기 마이너스 0이라고 살짝 쓰면 뭐의 정이에요? g 프라임 0의 정이죠. 그런데 gx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수렴합니다. 얘도 수렴합니다. 뭐로 수렴해요? g 프라임 0으로 수렴해요. 따라서 이 녀석도 g 프라임 0으로 가고 이 녀석도 g 프라임 0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도 g 프라임 0이고 얘도 g 프라임 0이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한다라는 것은 0이 아니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즉 g 프라임 0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 극한값은 뭐로 나와요? 지워지면서 그냥 k가 되죠. 그러면 k가 뭐라는 거예요? k가 극한값이 문제에서 2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2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죠. 따라서 이 가정이 틀렸구나. 즉 G'0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G'0이 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G'0이 0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아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구체화 시켜주면 되겠죠. GX를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되겠죠. 왜요? 3x제곱 적분할 거잖아요. 그리고 0,0도 지나고 그리고 g' 0도 0이다. 정보 알아냈으니까. 따라서 gx라는 이 녀석은 x를 몇 개? 두 개 가지고 있어야죠. 0,0에서 접하잖아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나머지 하나의 교점 모르니까 알파.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뭐 gx 구체화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넣어서 다시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x도 구해보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냅두고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미분하면 지워지죠. 요거 x로 살짝 묶어주면은 2x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2알파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자, 요거 다시 마지막으로 대입해서 극한값 처리해 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g'x라는 건 하나 더 있죠. x제곱에
3x 마이너스 2알파가 되죠. 분해. 자, 분자는 지금 gx가 그쵸? x제곱의 x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곱하기 k가 되죠. 그 녀석이 뭐가 된다? 아, 얘가 2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때요? 구체화를 시켜놓고 나니까 0분의 0꼴, 0으로 가는 인수가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0을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2알파 분의 분자에도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알파 k가 되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약분을 할 수 있으려면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닐 때는 약분이 되면서 2분의 k, 그 녀석이 2가 된다. 따라서 k는 4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k가 4가 나왔어요. 식 하나 안 쓴 거. 그렇죠. 요거 안 썼죠. fk가 24가 된다라는 거. 어쨌든 미지수 하나잖아요. gx는. fk라는 것은 g에 대해서 표현하면 뭐예요? g'의 k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g'의 4가 된다. 왜? k가 4라고 구했잖아요. 그게 24가 된다라는 겁니다. 끝났네요. 넣어볼게요. 즉 g'의 4라는 것은 여기다가 4를 넣어보면은 4 곱하기 12-2알파 걔가 뭐가 된다? 24가 된다라고 했죠. 24 이렇게. 그래서 4 약분해주고 4, 6에 24 따라서 2알파는 넘어가면 6. 그래서 알파는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알파가 3이네요. 0이 아니라는 조건 역시도 만족하죠. 0분의 0꼴 탈출 가능하다. 따라서 완벽하게 gx를 결정했네요. 그래서 gx, g'x도 결정된 거죠. 알파가 3이기 때문에 얘가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뭐 구하라 했어요? fx랑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fx를 구해주면 되는데 fx라는 건 g'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자체가 fx였던 거고 끝내주면 되죠. 3차, 2차 함수랑 넓이 공식. x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0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는 6분의 차이세제곱 기억나시죠? 8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요거 조심해야죠. 3이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3. 이렇게. 그래서 2 나눠주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돼요? 4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9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을 살짝 보면은 지금 어때요? 전부 다 g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f를 직접적으로 구하기보다는 g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f9는 g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g'의 9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 g0은 0이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많이 봤죠, 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 g'x는 fx가 된다라는 거. 요렇게.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요 g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즉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3분의 1 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아하,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끊어서 보면 되겠죠? 끊어서. 자, 요거 먼저 생각해보면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요 조건이 없었으면 어때요? 최소값이 되겠죠. g4라는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 얘기가 있으니까 바로 생각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려볼게요. 함수를 그려보고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케이스를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맞는 케이스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gx 최고차항의 양수인 3차 함수 이렇게 gx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g4라는 함수도 결국에 상수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G4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4가 될 수밖에 없죠. 교점이니까. 그럼 벌써 탈락이죠. 왜냐면은 어딘가에 1은 4보다 왼쪽에 이렇게 있을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x라는 함수가 g4라는 상수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어디에서? 1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럼 1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어때요? gx가 얘보다 밑에 있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즉 G사의 범위가 어디겠어요? 적어도 2차, 2번 이상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접할 때를 하면 되겠죠. 물론 3차의 교점일 때도 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를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접할 때 해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접할 때 했는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4가 있을 위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어디겠어요? 당연히 접점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4라면 마찬가지로 1은 왼쪽에 있을 텐데, 그쵸? gx가 g4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4는 반드시 이 접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의 위치를 생각하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1도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생기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요런 데 있으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죠. 그래서 1의 위치는 이 1차의 교점, 이 교차하는 점의 x좌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거 읽은 거예요. 물론 쭉 가다가 또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리면 그러면은 교점이 3개일 때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gx가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의 위치가 중요할까요? x축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x축 어디 있을까요? 모르죠, 일단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냥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를 꺾어 올리면 얘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gx의 절대값이랑 g3의 함수값을 비교했어요.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데 있겠죠. 탈락이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천천히. 3이 이 정도 있을 거고, 그 말은 아, 얘가 바로 y는 g3이구나. 그럼 절대값 시켜봤자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니까 이런 그림에서. 그럼 어때요? 이 부분이 gx가, 즉 gx의 절대값이 g3이라는 상수함수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그럼 어디 있어야겠어요? 가운데 있어야겠죠. 가운데에 x축이 존재해야겠구나. 자, 그래서 아, x축이라는 것은 요 극대극소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럼 3은 어디 있으면 될까요? 아무래도 교점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왜요? 3이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를 꺾어 올리면, 자, 다시 3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fx 꺾어 올린 그래프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누구보다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이거죠. 작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여기서의 함수값인 g3의 절대값보다 작은 부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아, 3은 x축과의 교점일 수밖에 없다. 즉 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그럼 뭐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왜? 여기는 아까 0이어야겠죠. 아, 그래서 얘가 지금 0이 될 거고 여기가 0, 여기가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뭐 여기는 뭘까요? 모르겠죠?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모든 조건 만족시키잖아요. 1은 뭐 0과 3 사이 어딘가 있을 텐데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개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gx를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G'9예요. gx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미분할 거기 때문에 상수항 정도는 몰라도 되겠구나. 자, 그럼 뭐 어떻게 뭐 추론하면 될까요? G4를 기준으로 추론할까요? 그러면 gx라는 건 G4를 편의상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와의 교점을 그냥 G알파라고 할까요? GX라고 할까요? G4라고 하고 요 1차의 교점은 알파라고 할게요. 0보다 작은. 그러면 x-알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x-4를 두 번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누구와의 교점이요? G4와의 교점입니다. 그럼 결국에 미지수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알파와 G4. 그러나 그쵸? 이거 미분할 거니까 결국에 알파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은 F0이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F3이 0이 된다라는 것도 사용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X축과 교점으로 해도 되겠네요.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GX를 X축과의 3개의 교점으로 추론해 봅시다. 그럼 X를 가지고 있고 X-3, X-알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최고차의 개수는 3분의 1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미지수 하나니까 이게 좀 더 괜찮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식은 뭘까요?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 그걸로 끝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G'X는 gx를 한 번 더 요거 두 개만 정리해 볼까요?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알파. 자, 미분해 보면 G'X는 앞에 거 미분하고
2x-3. 요거 곱골의 미분법입니다. 뒤에 거 냅두고 x-알파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지워지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은 3분의 1 곱하기 4 넣어주면은 5 곱하기 4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6 빼기 12니까 4가 되겠죠. 그게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20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4는 0이니까 5알파가 몇이 돼요? 24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5분의 2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뭐 gx가 나왔네요. 5분의 24 이렇게. 자, 결국에 구하라는 거 뭐였어요? g'9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g'x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파가 5분의 24였죠. 여기다가 뭐 9 넣어볼게요. x에다 9 넣어보면 즉 g'의 9라는 값은 3분의 1 곱하기 9, 2, 18, 15니까 15에다가 9 마이너스 5분의 24 이렇게 되죠. 플러스 81 마이너스 27 이렇게 계산해보면 요거 통분해볼까요? 5분의 45에서 24 빼니까 21이 되죠. 에다가 15 곱해주면 5, 35, 63 플러스 81에서 27을 빼주면 54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54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117에다가 3분의 1 약분되죠? 3, 3, 9, 3, 9, 27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9가 되겠습니다. 되겠죠?